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0월 18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호 간의 경쟁과 함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 걸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3차 예비, 3차 이제 후보를 뽑는 3차 경선에서는, 이게 본경선이죠. 거기서는 여론조사를 50% 반영하는데, 이 50%를 어떻게 반영하냐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누가 경쟁력 있느냐, 이걸 점수 낸 거, 요것이 50%입니다. 물론 문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이건 뭐 가능하면 내일쯤 한번 방송할까 합니다만, 오늘은 뭐 그런 일이 있겠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재명 후보보다 월등히 낫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다 공격을 치중하고 있다. 상호 간에도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한결같습니다. 거의 뭐 이재명 후보 얘기만 나오면 다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야 간의 공방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특이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정국은 여야 간의 대치구도로다가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잘 읽어지지가 않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4명의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윤석열 후보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주 표적 삼아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후보하고 양강으로다가 평가전을, 실제 뭐 나중에 가서 누가 이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석되는 홍준표 후보가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예면하고 오직 윤석열 후보만 공격을 하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인 감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도 아예 대꾸를 안 하고 쳐다보질 않아요. 근데요, 지금 여론조사 지금까지 발표된 걸 보면은, 종종 결과를 보면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가상대결을 1대1로 가상대결하면 비슷비슷합니다. 요 전까지는 대체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좀 이기는 걸로 나왔고, 오늘 아침 보도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는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오차범위 내고 하니까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적합도도 비슷해요. 그럼 이렇게 1대1로 가상대결 하자고 야권 후보 중에 누가 적합하냐고 물어도, 그래도 뭐 홍이 좀 앞서거나 뭐 비슷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홍이 연일 둘이 비슷비슷한데 아주 정확하게 누가 위라고 가리기는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윤과 홍이 있는데, 그런데 홍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아예 홍은 무시를 하고 윤석열만 공격하대. 둘이 비슷한데 어떻게 이러냐.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윤석열 후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세게, 신랄하게, 격한,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왕창 끌어올려서 굉장히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 기법 등이 격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건요, 윤석열 후보 또한 홍준표 후보를 무시하고 있어요. 자, 여야 간에 볼 때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당내에서 자기를 공격해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지난 금요일 1대1 토론 때, 홍준표 후보가 지난 금요일 날 1대1로서 윤석열 후보하고 토론할 때 검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증권계좌 내역을 공개한다고 윤석열 후보가 약속을 했다. 그 내역을 공개해라. 증권거래 내역을 공개해라. 그런데 대꾸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야가 아니라기보다는 여기는 4명이나 있는데, 여기 후보가 확정됐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만이 연일 난타전을 하고 있다. 어제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총장이 10년 전에 대검의 정수 이과장으로 했던 수사를 물고 늘어졌어요.
대장동 프로젝트 대출권을 수사한 걸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했다는 걸 거론한 건데 2011년에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주인 검사였답니다. 그때 명백한 대출 비리 사건이 왜 수사대행에서 저희든지 여기서 이제 대장동 PF로다 흘러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았냐.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부분은 왜 수사를 하지 않았냐. 10년 전에 눈 감아줬고 이것이 결국 토건비리 세력이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구멍이 생겼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10년 전 걸 고난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도 반격에 나서 이 대장동이나 성남제 백현동, 백현 유연지 개발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 국민 배신하기로 이렇게 격하게 격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누구는 국정원장을, 누구는 국토부 장관을 시켜 다 해먹으려 들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최근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에 올린 글 11개 중에서 8개가 이 후보를 공격한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쪽하고 이재명 후보는 왜 이렇게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에는 더 홍보다도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예 빼고 서로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을까? 왜 후보로 확정된 사람하고 국민의힘의 1위, 2위 양강 중에 하나로 그래도 1위로 따지면 좀 대체로 여론조사 나옵니다만은 평가되는 유력 주자가 이렇게 격돌하고 있을까?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4명 중에 1명과 그리고 이재명 확정된 후보 사이에서만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고 있을까? 오늘자 한국일보에서 거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짱 뜨는 이재명, 윤석열, 알고 보면 공생관계라는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이 적대적 공생관계로 해석된다는 게 한국일보의 해설입니다. 그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태와 대선 후보 경선 후유증으로 적잖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집안 단속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유리하다. 이재명 대항마로 이미지를 굳힐 수 있고 무속에 의존한다는 의혹이라든지 무속, 미신 말이죠. 당 해체 발언 등등 논란에 쏠린 보수 유권자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은 대장동도 흔들리고 있지만 이낙연 후보 쪽의 진영이 완전히 승복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원팀이 아직도 구성이 되기 쉽지 않다. 이러니까 차라리 야당의 윤석열 1등으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내부 결집을 노리고 있다. 진보 진영이라든가 여권 진영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가능성이 높다고 이 사람들은 이재명 측에서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고발 사주라든지 부인이라든가 장모 관련 의혹이라든지 또는 추미애 법무장관 때 징계를 받았던 것이 적법했다는 판결 등등을 가지고 공격할 소재가 있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속에서 이런 게 나온 것이 아닌가.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런 이재명 지사만 맞받아 치면은 야권의 대표성을 자기가 확보해서 훨씬 더 후보에 다가서기가 쉽다. 홍준표 후보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야권에 결집하고 자기가 후보가 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것이 한국일보 해설에 깔려있는 문맥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탓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전술 전략을 차원에서 이것이 이게 무슨 불법이거나 부도덕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후보가 돼야 되니까. 각기 대선 전략의 일환인 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아직은 나중에 중도 사퇴라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근데 국민의힘은 달라요. 아직은 후보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후보가 정해지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들은 반발을 하겠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피장 파장,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흠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견해인데, 피장 파장 전략은 참 대단한 정치 기술이다. 적대적 공생관계 기술이 대단한 정치 기술이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같은 비리 후보라야 대선 치르기가 쉽다고 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오로지 윤석열 후보만 보고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비리 후보라는 건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같은 무슨 범죄자로 이제 후보라고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판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전략이 과연 주요할지 두고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보면요, 평등 속에서 승자 하나만 독식을 하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지금 생각도 나고 그럽니다.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여당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지지 않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 남은 텔레비 토론이 7번 남았습니다. 이제 2번은 1대1 토론, 5번은 4명 토론. 이건 훨씬 더 격해지고 거칠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는 여야 간에 그냥 민주당 대 국민의힘을 주어로 하는 공격보다는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대로 야당을 공격하지만 야당에서의 경선이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갑니다. 앞으로도 이번 주 오늘도 토론이 있고 뭐 모레도 토론이 있고 금요일 날에는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의원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그리고 원희룡 유승민 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전 의원이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에 1대1 토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이 윤석열과 유승민 후보 간의 이 토론은 지난번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총장의 토론보다도 훨씬 더 검증이라는 이름의 공방이 치열해지지 않을까도 한번 전망해 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어떤 후보가 적임자고 어떤 후보가 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나는 저 사람 한번 싫다든가를 판단하는 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